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생산요소 시장하고 소득분배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생산요소 시장의 생산요소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도 또 생산요소는 자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산요소 시장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후단에 가서는 우리 더 중요한 소득분배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입니다. 자본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생산 요소인데 자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노동과 토지는 별도의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노동, 토지, 노동은 바로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바로 토지도 바로. 그래서 이걸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근데 자본은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생산된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 본원적 생산 요소가 아니고 생산된 생산 요소입니다. 아까 뭐 기계, 건물 이런 게 자본재라고 해서 이게 자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이게 생산된 생산 요소 아닙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본은 내구성이 있다. 기계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산출물이자 동시에 투입물이다. 자, 기계 만들어낸 겁니다. 생산 요소 투입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또 다른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죠. 투입되는 그때 자본재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자본 축적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앞에서도 약간 설명이 됐는데 미래의 더 큰 소비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거. 이게 자본 축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자본 축적이 합리적이다. 자본 축적은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자본의 구체적인 형태, 자본 스톡. 이건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이 자본재의 총량.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에 우리나라 전체에 존재하는 자본재의 총량, 이게 스탁 개념이죠. 저량, 일정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걸 자본 스탁이라고 해요. 캐피탈 스탁. 그리고 이 자본재를 크게 셋으로 분류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구조물, 설비, 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본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공장이나 집, 다리같이 한 곳에 딱 고정돼서 붙박혀 있는 구조물 이런 것들을 자본재 중에서도 구조물이라 하고 설비는 기계, 공구, 자동차, 컴퓨터 등 생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물건 얘는 딱 어느 곳에 붙박혀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비다 이렇게 부르고 재고는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입물이나 산출물 쌓아놓는 갖고 있는 양 그것이 재고죠. 재고는 꼭 산출물뿐만이 아니고 투입물 이런 것도 다 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본재는 감가상각이 문제입니다. 즉 쓰다 보면 닳죠. 자동차도 쓰면 처음 샀을 때보다 계속 자동차도 소모되잖아. 그래서 자본재는 사용과 더불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감가라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각이라는 것은 자동차도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에 샀다. 그런데 쓰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나는 장부에다가 1,000만 원 기록해놨어요. 이런 자본재를 1,000만 원 기록되는데 쓰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걸 계산해요. 비용으로. 그걸 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원인은 뭐 오래 사용한 자본재 성능 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나 오래된 자본재는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아 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본재 속에 담겨진 기술 자체가 낡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어쨌든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투자의 결정 기준. 기업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라는 건 우리가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때는 자본재 구입의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에서의 투자라는 것은 이 개념 앞으로 누가 투자라고 물어보면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다. 즉 기계 사고, 공장 짓고 뭐 이런 거 행위 기업들이
그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 늘려라, 투자 늘려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노동도 고용도 늘 테고. 그래서 자본재를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자본재 가격과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가 투자잖아요. 근데 자본재를 구입하잖아요. 그럼 지금 쓰지 않잖아.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축적해 놓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그럼 이 자본재를 구입했을 때 나는 비용이 나가죠. 자본재 구입 가격이 나갑니다. 그게 비용이고. 대신 자본재 구입 가격은 예를 들면 10,000원인데 이것을 자본재를 구입하면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 이것과 미래에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더 클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합과, 이거 당연히 현재 가치로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와. 얘가 지금 현재 자본재 구입 가격이니까 얘도 현재 가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자율로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아까 더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 그래서 현재 구입 가격이 수익 얻는 현재 가치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 안 하겠죠. 왜? 너 비싸니까. 근데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투자할 거고. 같을 때는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투자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같은 상태니까. 자, 그래서 미래의 예상 수익은 흐름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만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할인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가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이제 과정을 이제 보겠다 이거예요. 할인율과 현재 가치. 할인율, 미래의 금액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 주로 이자율 같은 것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현재 가치란 뭐냐? PV로 일반적으로 쓰죠. 프레젠트 밸류.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나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입니다.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지만 그거를 지금 시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똑같은 100원이라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미래의 100원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값어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3년 후에 10억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이자율이 10%일 때는, 자, 3년 후에 발생될 10억은 지금 가치로 보면 10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만큼 할인하는데 3년이 있잖아요, 기간. 그래서 3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한 7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미래의 10억은 현재의 7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어쨌든 미래에 발생되는 건 현재 가치화 시킬 때는 항상 할인한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자본재가, 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재 이거 구입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걸쳐 첫째 년도는 2억 원, 다음 3억 원, 3억 원, 3억 원, 1억 원의 수익 발생이 예상된다는 거야. 자, 이 자본재를 구입하면, 이 기계를 사면 앞으로 이런 수익이 발생된대요. 5년 동안. 그리고 할인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요. 이 수익 흐름을, 미래에 발생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하면 현재 가치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 자본재, 이게 기계다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는, 지금 현재 구입하는 비용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 계산한 값이 더 많아지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때는 투자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런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게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 자, 첫째 년도 2억, 둘째 년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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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첫째 년도는 요 할인율을 10%라고 했죠. 요 1승하고 두 번째 연도에 들어오는 3억은 2승으로 할인하고 3승, 4승, 5승 할인했더니 약 9억 2,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와 현재의 이 자본재의 구입 비용과 비교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 기준은 뻔하죠. 현재 가치가, 즉 미래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보다 더 크면은 당연히 투자할 거고 그 기계 사 드릴 거고, 현재 가치가,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투자 비용보다 적어. 사는 기계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수익은 그거보다 적게 나와. 그러면 투자하지를 않겠죠. 자, 그럼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에는 할인율이 영향을 받잖아요. 현재 가치를 따질 때는 할인율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할인율에 따른 투자 결정을 할인율로만 따져보면 할인율이 올라간다.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 분모죠. 분모. 이 할인율이 올라가요. 10%가 아니고 0.2. 그럼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할인율이 떨어지면, 분모에 있는 거니까 할인율이 떨어지면 현재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수요와 이자율, 이 이자율로 할인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율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 즉 무슨 소리냐? 할인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줄어드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질 거고, 그죠? 할인율이 떨어지면 현재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 의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빼고